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색다른 방식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 같이 좀비 영화 한 편을 떠올려 보시죠. 생각해보면 모든 좀비 영화의 시작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잖아요. 그쵸? 어딘가에서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툭 터지는데 대부분은 에이,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감염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대단한 악당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감염될 사람들이 자기랑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물어뜯으면서 이 비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거죠. 심지어 감염된 자기 자신은 그걸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좀비 영화 보면서 진짜 무서워하는 게 그 괴물 자체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공포는요, 사회를 완전히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바로 이 감염의 메커니즘, 이 시스템 자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좀비처럼 진짜로 서로를 물어뜯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 물어뜯기라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말과 글입니다. 날카로운 댓글 하나, 단체 채팅방에서 오가는 그런 비난들,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히는 물어뜯기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섭게도 좀비 바이러스처럼 물리적인 감염과 똑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정신적 감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회적 감염,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에는요, 놀랍게도 예측 가능한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붕괴의 시작점, 그 1단계는요, 바로 사회 전체에 안개처럼 깔려있는 그런 막연한 불안과 공포입니다. 이 감정들이 우리 사회의 면역력을 뚝 떨어뜨려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아주 좋은, 아주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영화에서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공포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 불확실한 나의 미래, 그리고 정말 끝도 없는 이 경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 바이러스의 자리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확 붓는 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부터 혼란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영화 속에서는 막 온갖 뜬소문이랑 음모론이 막 떠돌잖아요. 현실은 다르지 않죠?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 앞뒤 다 잘라먹은 편집된 영상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사실 확인은 뒷전이고 일단 분노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감정의 파도. 이게 바로 현실판 루머와 음모론인 셈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이르면 이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던 그 신뢰라는 게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처럼 현실의 우리도 정부나 언론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바로 내 옆집에 사는 이웃조차 믿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바로 이 신뢰의 붕괴가 사회가 감염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위험한 4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든 좀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공포와 불신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만한 아주 손쉬운 특정 대상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는 저 사람 감염자 아니야? 하면서 감염자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현실에서는요? 아, 요즘 애들은 문제야 라던가 저 동네 사람들이 문제야 하면서 특정 세대,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딱지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선을 딱 긋고 우리와 그들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5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성적인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대한 집단적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군중, 즉 현실판 좀비떼가 등장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좀비떼가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서 생각 없이 막 달려들잖아요. 온라인 공간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에게 악성 댓글을 퍼붓고 신상을 털면서 공격하죠. 혼자서는 절대 못할 짓도 익명의 집단 속에 딱 숨어버리면 마치 그게 무슨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용기가 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감염이 가진 진짜 무서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병의 증상이 어떤지 진단을 해본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해답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예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탑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켜줄 백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만약 있다면 그건 대체 뭘까요? 그 백신은 바로 인성회복 교육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교육이라고 해서 뭐 누구를 통제하거나 말 못하게 막는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우리 각자가 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또 상처를 입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육이라는 백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는 걸까요? 우리 사회의 면역력을 길러줄 아주 중요한 5가지 접종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백신은 총 5가지 실천 기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게 진짜인지 출처부터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이에요. 분노 같은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는 윤리적 소통입니다. 너 때문에 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하면서 상처가 아닌 회복을 돕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동 책임. 대체 누구 탓이야? 이걸 따지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고칠 수 있을까 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갈등 해결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싸우는 법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이 혼란한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좀비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생존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정말 그렇죠. 좀비 영화를 보면요, 혼자서 막 싸움 제일 잘하는 영웅 캐릭터는 의외로 중간에 허무하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가장 힘센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우리끼리의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든 함께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그런 집단입니다. 결국 최고의 무기는 근육이 아니라 협력과 신뢰인 셈이죠. 결국 이 끝없는 남탓과 분노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누가 더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일 겁니다.